자, 그러면 한반도 정세 나머지 10분 동안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어우, 막 요 쉽지가 얘기는 않네요. 좀 해봐야겠어요. 새해 초부터 대북 강경 발언을 이제 일삼아 왔던 신원식 윤석열이 갑자기 북한은 전쟁할 생각이 없다. 네. 심리전만 할 말리면 거다. 안 된다. 심리전에 말리면 안 된다. 그리고 성김 전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도 북한이 전쟁을 감행할 결심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네, 라고 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오락가락합니까? 전문가들 막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갈리고 지금 있습니다. 오락가락 대운동 상태인 것 같은데요. 막 핵전쟁이 누구는 난다, 막 누구는 아니다, 전면전까지는 안 난다, 막 국지전만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한미의 희망사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이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 한다는 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 아닙니까? 아까 그 김채환 영상에서도 뭐 전쟁할 결심을 했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위기를 전쟁으로 돌파하고 싶어 한다는 그 욕망 이건 모두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바라는 바는 국지전 정도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작게 네. 위기만 고조시켜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든지 이런 서해에서의 어떤 충돌 이런 그래서 뭔가 여론을 반복적이고 이런 여론을 조성을 해가지고 민주당이라든지 이런들이 막 공세하고 안보 정국을 꾸리고 싶은 건데 그런 희망사항에서 국지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게 이제 그런 국지전 차원에서의 어떤 군사 도발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고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 그 루덴코 차관인가요? 이제 최근에 외무부 차관이 방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방한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거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려고 한다. 이런 목적을 밝혔고요. 뭐 최근에 그 북러 간의 협력이 굉장히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군사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문화 정치적인 부분에서 협력이 굉장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 말고 이 러시아 쪽에서 북한의 어떤 전쟁에 대한 생각들, 인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게 굉장히 믿음직한 정보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루덴코 차관도 그렇고 뭐 이제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북한은 실제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북한의 행보를 보더라도 이런 국지전이라든지 어떤 작은 충돌이 발생해도 그걸 전면전으로 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런 입장도 나왔잖아요. 그 서해 수역에서 네. 국경선 정확하게 지키겠다. 이런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해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서 각자를 다 나라 대 나라로 이제 대하기로 했기 때문에 서해 근방에 서로 좀 양해했었던 그런 평화 수역이죠. 그 공간 다 사라질 거고 정확하게 해양 분계선으로 네. 국경선으로 이렇게 남북관계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특히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수역에 침범시키는 일이 벌어지면은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북방 한계선과 북한에서 주장하는 해상 군사 분계선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가 분쟁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여기에서 굉장히 강하게 대응할 거라는 입장을 한 번 더 표명을 한 거죠. 그리고 네. 이게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바다수리 6형이라고 하는 지대함 미사일을 검수사격 시험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 무력으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근데 이 바다수리 6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미사일인지 그동안 또 공개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북한이 최근에 이런 신형 무기들을 계속 이제 등장을 시키고 있어요. 불화살이라든지. 이 바다수리 6형도 검수사격을 했다는 건데 이 검수사격 시험이라는 거는 여러 개 중에서 그냥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시험 발사를 해봤다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개발하는 차원에 있는 무기가 아니라
이미 여러 개가 양산되어 있다, 무기가.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전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북한에서는 이 전쟁 위기에 관련한 여러 군사 신무기라든지 이런 대응 체계를 계속 만들고 있고 그 위력을 계속 과시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근데 그런 데서 이 윤석열 정권이 계속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자극하는 행위를 한다든지 서해에서 한미연합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전쟁 국면으로 빠지게 되는 네. 거죠. 그런 와중에 또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라는 줄리 터너라는 사람이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계기로 일본과 한국을 방문 중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북한에서 어떻게 입장을 냈냐면 현 미 행정부의 불법 무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 집행의 제1번 수가 이 줄리 터너라는 자다. 우리의 대미 총구 앞에 첫 번째 관역으로 나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와, 너무 강한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발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이게 군사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북한을 적대시하는 행보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대북 심리전도 있는 거고 이런 북한에 대한 악선전도 있는 건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북한이 굉장히 강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내보인 게 아닌가. 그래서 무자비한 징벌에 철추를 내리겠다. 굉장히 강도 높은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줄리 터너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이런 행보를 사실 같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자유의 북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북한 체제를 마치 전복하겠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을 띄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렇네요. 네, 자유의 북진. 이승만이 하고 싶었던 정말 거예요, 그게. 정말 분노를 자아내는, 그래서 내부 혼란을 이제 발생시키려고 하는, 이런 걸 부추기려고 하는, 체제 불안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서슴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의 실상 알리기에 집중을 하겠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악선전을 계속하겠다는 네. 거죠. 그리고 통일부가 정치적, 심리적 안보의 최전선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 대북 심리 활동을 계속 펼치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럼요. 북한의 입장은. 그러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네. 겁니다. 줄리 터너에게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대남 총구 앞에 김영호가 첫 번째 관역으로 나선 셈이 되네요. 이제 줄리 터너가 첫 번째 관역이니까. 그건 대미 총구고. 그러네. 대남 총구에서는 총구에 김영호가 1번일 수도 있고 신원식이나 윤석열이나. 윤석열이 1번일 수도 있죠. 그래서 뭐가 됐든 지금 굉장히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높이는 군사적인 행보, 그다음에 이런 심리적이고 선전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렇게 위기가 고조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전 정권과 비교를 해봐도 너무 극명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와 북한이 이 한미의 군사 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 북중러가 이런 것만 보더라도 동북아 지역에서의 긴장 고조와 전쟁 위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좀 명확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